용의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라는 말은 무의식의 욕망과 호기심이 경험의 양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어쨌든 내면 깊은 곳의 그림자 욕망과 호기심은 의식되지 않는 미지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말인즉슨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부정되고 억압되고 터부시되는 이러한 욕망들은 우리의 삶에서 대개 성취된다. 이때 당신은 금기시되는 이러한 욕망을 부정하고 억눌러 왔기 때문에 욕망이 성취되었음에도 이를 성취로 보지 못한다.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내면 깊은 곳에 욕망이 성취된 모습은 오히려 끔찍한 불행이다. 마치 내가 아닌 외부의 어떤 행위 주체,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20대 젊은 청년 알렉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돌봄받는 자신을 경험하고 싶다는 깊은 욕망을 갖고 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온전히 돌봄받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알렉스의 이러한 욕망은 사회적으로 그 또래 남성에게 용인되지 않는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돌봄받고 싶다는 욕망은 금기시되어 그의 무의식에 억압되었다. 지금까지 이것은 그의 의식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안에 이러한 욕망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누군가 이것을 지적해도 그는 믿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알렉스의 의식은 자신이 원해야 한다고 주입받았던 것들을 욕망한다. 이것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율적이어야 하고 멋진 커리어를 가져야 한다는 욕망들이다. 그리하여 알렉스는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을 심상화하고 성공 확언을 연습하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 졸업 후 인기 많고 존경받는 직업을 갖는다. 하지만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그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뜻하지 않게 해고를 당한다. 이제 혼자 힘으로 집세를 낼 수 없게 된 그는 부모님과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의 의식적인 마음이 보기에 이것은 대실패, 수치, 불행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이 보기에 이것은 대승리이자 기저에 깔린 깊은 욕망, 즉 돌봄받고 싶다는 욕망의 완벽한 성취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부모님과 살며 돌봄받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알렉스가 자신의 실직과 부모님으로부터 돌봄받는 것을 대단한 승리이자 성취라고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할수록 그는 더더욱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운명의 저주를 받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것이다. 알렉스가 자신의 상황을 의식적으로 향유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한, 그는 자신을 낙오자와 실패자로 보고 자신감을 잃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알렉스가 지금껏 터부시해온 의존에 대한 욕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욕망의 승리를 뼛속 깊이 음미하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는 의지하고 싶다는 자신의 터부시되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주는 뜨겁고 기이한 쾌락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의 알렉스는 낙오자가 아니다. 오히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다. 무의식적이었던 쾌락을 의식적으로 즐기고 만족스러워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는 훨씬 더 쉽게 앞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자기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도 스스로를 학대하지도 않는다. 더 이상 자신의 상황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은 지속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실패와 의존성, 그리고 돌봄받는 상태를 즐기는 이 젊은 청년의 내면이 어쩌면 뒤틀리고 기이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사실 실제로도 그렇다. 하지만 진절이 나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이 변태적이고 기이하고 뻔뻔한 기쁨 속에서 그의 삶이 변성되고 에너지가 해방된다.
알렉스는 이전까지 무의식에 갇혀있던 어두운 그림자의 쾌락을 끄집어내어 빛을 비추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몇 발자국만 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게 훤한데도 그들은 그 몇 발자국을 떼지 않는다. 아니,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제 손으로 창조하고 영원히 반복하고 있는 더러운 상황이 그들 눈에는 그저 꺼림칙한 운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패턴을 의식화하여 녹여내면, 그리하여 자신의 존재와 의지를 통합하면 당신은 이러한 무기력에서 깨어날 수 있고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의식을 이렇게 용해하는 작업을 한 뒤 심상화, 확언, 주문 외우기 같은 유명한 방법들을 쓰면 무척 아름다운 효과를 얻게 될 것이고 좌절을 맛보는 일 역시 훨씬 덜할 것이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양극성에는 모든 반대되는 상이 포함된다. 남성성과 여성성, 불과 얼음, 밤과 낮, 폭력과 치유, 창조와 파괴, 성과 성취와 박탈, 힘과 무력 등등. 예를 하나 들겠다. 우리 대부분은 불을 숭상하는 사회에서 성장했고, 그 결과 양극성의 다른 면을 부정하고 부인했다. 바로 결핍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무의식이 된 결핍에 대한 사랑은 삶 속에서 동시적으로 모습을 나타낸다. 이대한 작업은 결국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행위 주체의 무게중심을 바꾸어 내 운명의 상투를 직접 틀어잡는 과정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수행하려면 본인의 개인 무의식 및 집단 무의식과 계속 대화를 해야 하므로 결국 이 정체성을 반영하고 확인하며 정교히하는 상황, 관계, 동시성이 끊임없이 생성된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믿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 그저 본인의 삶, 주변 환경,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둘러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깊은 신념을 그대로 반영한다. 자신이 창조한 상황과 관계가 아무리 봐도 동시적이거나 마법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은 그것이 너무도 익숙한 반복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조건화된 정체성을 잘못된 것, 하자 있는 것, 사람들의 저기를 받아 마땅한 것,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은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우리는 그 무의식적 신념을 반영하고 확인해주는 상황을 마법처럼 계속해서 만든다. 저항과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자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연결될 수 있다.